내일은 늦습니다. 바로 지금 건강 365 영상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건강 365 공유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국민병으로 불리는 질환이 당뇨병입니다. 흔한 질환이고요.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죠.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혈당 관리가 필수적인데요. 당뇨병이 오래수록 느슨해지고 소홀하기 쉽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계절이 여름으로 갈수록 당뇨병 환자들이 조심할 부분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톨릭대 인천 성모병원 내분비내과 모은영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당뇨병 환자들이 힘들어하는 계절이 오고 있죠. 이 기온이 오를수록 먹는 것에서부터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유혹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이 다가오면 시원한 음료라든지 과일 등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요. 네. 입맛이 입맛이 없어지면 식사를 거르시거나 과일 등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더워지면서 활동량이 줄어들면 혈당 조절이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뇨병은 당뇨병 자체보다는 합병증의 위험이 지적이 되고요. 또 합병증의 위험은 당뇨병이 오랜 분들에게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당뇨병은 급격히 혈당이 올라가면 당뇨병을 모르고 있었던 경우에는 고혈당에 의해서 급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 당뇨병을 알고 계시거나 치료를 받고 계시는 경우에는 24시간 하루 동안 혈당을 계속 측정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네. 식이라든지 생활 습관에 따라서 종종 정상 혈당 이상의 고혈당이 올라가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고혈당에 노출되는 시간이 유병기간이 길면 길수록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이에 따라 합병증 위험성도 올라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언제나 올바른 생활 습관과 혈당 조절이 또 강조가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현재까지 정말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 있고 또 연구 중인 약물들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당뇨병은 아직까지 완치가 어려운 증명입니다. 이건 다시 이야기를 하면 내가 먹는 음식이라든지 그리고 생활하면서 활동하는 활동량에 따라서 결정되는 혈당을 100% 약에 의존해서 정상 혈당으로 조절하기는 어렵다는 거고요. 그래서 당뇨병이 있지만 병이 없는 정상인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10년, 20년 후에 뇌경색, 심근경색 같은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혈액투석, 실명 같은 당뇨병의 합병증이 발생하느냐는 혈당 조절 상태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네.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혈당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식습관이나 운동으로 혈당이 조절이 되면 다행인 거죠? 네. 당뇨병을 진단받은 환자들 가운데서 약 절반가량만이 치료를 받고 있고 이 중에서도 한 4분의 1만이 저희가 보통 의료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혈당 조절 목표치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식습관과 운동만으로 혈당 조절이 된다면 정말 좋은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교적 초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럼? 이런 분들은? 네, 대부분은 이제 초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으로 조절이 안 될 때 경구용 혈당 강화제라든지 인슐린 치료와 같은 약물 치료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이 정말 필수적이고 이게 조절이 안 될 때 약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진단 시기가 늦어지거나 이미 합병증이 종반되어 있거나 환자 나이들을 고려했을 때 초기부터 적극적인 약물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경구용 혈당 강화제는 어떤 건가요? 경구용 혈당 강화제라는 거는 결국은 저희가 흔히 접하게 되는 약을 복용을 해서 혈당을 떨어뜨려주는 약제입니다. 그 기전은 이제 약제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요. 예. 근데 그런 약물요법에 쓰인다고 해도 식사나 운동은 필수적인 거죠? 네, 당연합니다.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 중에서도 혈당이 원하는 만큼 떨어지는 경우가 4분의 1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약물 치료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고 식사나 운동 등의 생활 습관 조정도 꼭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의 식단부터 좀 살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밥의 양부터 저울에 달아서 드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참, 근데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생각하게 되거든요. 식사 원칙,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당뇨식을 그렇게 철저하게 하신다면 정말 좋기는 할 것 같은데 이게 네. 하루 이틀 내에 쉽지 끝나는 게 않죠. 아니고 네, 평생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정말 그걸 즐겁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기본 원칙을 이해하시고 지키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식사요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매일 일정한 시간에 정해진 양의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쉽게 섭취하게 되는 단순당, 설탕, 시럽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소화 흡수가 빠르고 혈당 상승을 급격하게 올리기 때문에 이런 단순당의 섭취는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혈당이나 혈중 지방 농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적절히 섭취하시는 걸 권유를 하고요. 동물성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가급적 식물성 지방으로 바꾸실 수 있다면 식물성 기름으로 적정량을 섭취하시는 걸 권고하고 이런 칼로리 외에도 나트륨, 소금 섭취를 낮추는 거 그리고 술과 같은 경우는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식단이 많군요. 아, 네.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규칙적으로 정해진 식사 시간에 정해진 양을 먹지 않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이제 혈당을 올리기 위한 호르몬들이 나오게 되고 공복감으로 해서 과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나 네. 혹은 식사와 식사 사이에 쉽게 섭취할 수 있는 단순당으로 이루어진 과자류라든지 과일을 포함한 이런 간식들이요. 예. 네, 간식들을 섭취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 더 좋지 않다고 봅니다. 네. 당분 섭취는 곧 당뇨병으로 연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분에 대한 이해랄까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당분은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네. 당분이라는 거는 저희가 쉽게 접하는 단맛을 내는 설탕이라든지 시럽, 꿀뿐만 아니라 쌀, 보리 같은 곡물류나 우유, 과일에도 포함되어 있는 탄수화물을 대표하는 중요한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당이 낮은 경우는 단순당의 경우 흡수율이 빠르기 때문에 섭취했을 때 저혈당에서 급격하게 또 빨리 회복시켜줄 수 있는 것도 있어서 당분을 단순히 단맛 나는 물질로 이해를 하시거나 안 좋은 것으로만 생각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설탕이나 시럽, 사탕과 같은 단순당이 당뇨병 환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단순당의 경우에는 섭취를 했을 때 굉장히 흡수가 빠르면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쉽게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과량을 섭취하게 되면 섭취량에 비해 가장 칼로리를 섭취하게 되고요. 과일이나 음료수 등의 이런 단순당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네. 이런 물질의 경우 단백질과 같은 다른 영양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동일한 칼로리에 비해서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가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참 혈당 조절이 쉽지가 않네요. 단순당은 삼가고 채소는 챙겨야 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흔히. 근데 사실 남성들 중에는 채소를 즐기지 않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들이 음식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얘기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실제 채소는 제한 없이 좀 충분량을 섭취하셔도 좋은 음식군인데요. 네.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외식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식사를 하시는 경우를 이렇게 골고루 다 챙겨서 드시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요한 원칙으로 밤량을 일단 정해진 양을 지키시도록 권유를 하고 네. 반찬으로 오육류라든지 채소류를 있는 한도에서 드시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사보다도 식후에 드실 수 있는 이제 커피라든지 간식 섭취를 더 주의하시도록 교육을 하고요. 또 저녁은 집에서 드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때 샐러드라든지 채소 등 같은 이런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드시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육류 섭취는 어떨까요? 아예 삼가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육류도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기 때문에요. 정해진 양을 섭취하시는 거는 당연히 좋은 거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기름진 부위를 구워 드시는 거는 지방이라든지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아지기 때문에 수육이라든지 샤브샤브와 같은 방법으로 드시는 걸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스를 첨가해서 먹는 요리법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샤브샤브라든지 수육으로 즐기는 게 괜찮겠네요. 그리고 물론 좀 싱겁게 드셔야겠죠.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은 당뇨 외에도 뭐 고지혈증이라든지 혈압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중요한 혈관 질환의 유발 요인으로 이런 짠 음식들의 섭취가 있기 때문에요. 네. 당연히 싱겁게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술은 어떨까요? 역시 술을 드시면 안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술은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서 열량을 많이 내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고요. 네. 술을 드시면 그 다음날보다는 2, 3일 뒤에 혈당을 올리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술과 함께 드시는 안주류가 기름진 음식이나 짠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톨릭대 인천 성모병원 내분비내과 모은영 교수와 함께하는 건강정보 yes or no. 당뇨병 관리를 위한 식습관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제 운동요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당뇨병 관리에 있어서 운동은 필수적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운동을 얘기할 때 적당하고 적절한 운동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삼가하는 운동도 있는 걸까요? 처음에 당뇨병을 받으시거나 운동을 시작해야겠다 생각하셨을 때 또 과도하게 운동을 무리해서 시작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근육에 무리를 가거나 그래서 다치셔서 오랫동안 이제 운동을 못하게 되시거나 저혈당 위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리해서 과도한 운동을 처음부터 시작을 하시거나 공복 시에 장기간 운동하시는 거는 주의가 필요하겠고 당뇨병 진단됐을 때 동반 질환에 따라서 운동의 종류를 제한하거나 방법을 조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의료진과 상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럼 운동 시간과 강도 역시 상담이 좀 필요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합병증이 없는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권장을 드릴 때 주 3일에서 5일 정도 그리고 한 번 하실 때 30분 이상 운동을 하실 때 1시간 이상의 장기간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을 권고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정확한 이제 운동 방법이라든지 시간은 각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각 의료진과 상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일단 처음에 운동에 대해 너무 욕심내지 않고 좀 상담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운동이 뭔가 좀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식단 조절에만 집중을 하고 운동은 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걸까요? 식단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요. 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이제 근육이 줄어들 수 있고 근육 또한 혈당 조절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식단 조절만으로는 충분히 혈당 조절이 안 될 수 있고 식단 조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뇨병의 유병 기간에 따라 점점 약에 의한 효과가 떨어지거나 원하는 것보다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과 같이 병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근육도 혈당 조절과 관련이 있군요. 네. 식사와 운동요법의 균형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랄까요? 혈당 조절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까요? 당뇨병 조절에 있어서 절반 이상이 제 생각에는 식이나 운동 같은 생활습관 교정과 관련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식사 조절이나 운동이 안 된다면 제가 어떤 약을 사용했을 때 그 약의 최대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식사 조절과 운동요법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리포터 동혜원 씨가 취재한 내용도 들어보시죠. 제가 당뇨병 진단을 받은 지 한 2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가끔 흰쌀밥이 너무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흰쌀밥을 먹으면 안 되는지 집에서는 계속 잡곡밥을 주거든요. 그런데다 요즘은 밥에 식초랑 양배추를 넣어주는데 그게 혈당을 떨어뜨려 준다고 자꾸 주는데 너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안 먹게 되고요. 또 다른 음료는 당기지 않는데 제가 식혜는 정말 좋아하거든요. 얼음 동동 띄워서 식혜 한 그릇 마시고 나면 소화도 잘 되는 것 같은데 집에서는 절대 못 마시게 하니까 먹는 걸로 스트레스가 심해지는데 먹고 싶은 걸 조금 더 먹고 운동을 더 열심히 하면 안 되나요? 네.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식혜를 너무 좋아하신다고 하시는데요. 네.
저희 간식 섭취는 제한하고 식혜 같은 경우도 음료류이기 때문에 사실 정기적으로 매일같이 드신다면 안 좋겠지만 좋아하시는 음식을 기호식품으로 얻어서 한 번 드시는 건 나쁘지 네. 않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저열량 감미료 등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용해서 사서 드시는 게 아니라 집에서 만들어서 드실 수 있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은 흰쌀밥을 너무 드시고 싶어 하시는데 잡곡밥만 먹게 된다고요. 흰쌀밥은 네.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흰쌀밥과 잡곡밥을 동일한 양을 먹는다고 하면 두 양이 똑같은 칼로리를 내기 때문에요. 다만 잡곡류에는 조금 더 많은 풍부한 식이섬유라든지 그리고 흰쌀밥의 경우에는 정제되어 있기 때문에 드셨을 때 더 빠른 흡수와 혈당을 조금 더 급격하게 올리는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화가 안 되는 경우는 잡곡밥보다 흰쌀밥을 드시는 걸 오히려 더 권유를 해드리고요. 다만 이럴 경우에는 식사하실 때 조금 더 오랫동안 식어서 천천히 드시는 거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음식에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면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좀 받을 텐데요.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도 혈당 관리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 몸에서 나오는 여러 호르몬들이 혈당을 상승시키는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또 혈당 상승에 따라서 그런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더 올라가는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환자 스스로가 당뇨병에 대한 이해를 하고 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랄까요? 어떤 조언을 하고 싶으세요? 당뇨 환자분들이 처음에 진단을 받으셨을 때 이 병은 완치되는 병은 아니기 때문에 평생 가지고 가야 한다고 친구처럼 생각하시는 마음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 말은 처음에 너무 적극적으로 과유불급으로 너무 과도하게 노력하시다가 안 된다고 조기에 포기하시거나 혹은 조기에 관리해도 잘 됐을 때 이제 괜찮을 거라 생각하시고 방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은 정기적으로 꾸준히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생활 습관과 식이 조절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서 규칙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혈당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생 관리해야 되는 질환으로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 관리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 이런 부분들은 꼭 지켰으면 좋겠다 전해주신다면은요? 아무래도 더워지는 날씨에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기를 규칙적으로 정해진 양을 하시는 거,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쉽게 접하게 되는 과일이라든지 음료주 주의하시는 것, 그리고 더워지면서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햇볕이 너무 뜨겁지 않은 시간대로 규칙적인 운동을 하루에 30분 이상 하시는 거를 중요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강정보 예수오근도 오늘은 당뇨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내분비내과 모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